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우리 사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 모델로 협동조합을 꼽곤 합니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선 결국은 자생력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이 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부산시 협동조합협회 손종현 협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주의가 만연한 상태, 또 자본주의의 한계나 폐단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 현재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그렇게 꼽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은 성자 도식과 격차 확대 등 자본시장주의의 한계가 사각지대가 부각되면서 대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위기에 강하다는 다양한 세계적인 대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닥친 사회, 경제, 문제 협력과 연대 포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스스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기초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노력하여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이상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또 최근에 코로나 때 고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또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 협동조합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앞서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 법안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법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건지. 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와 사단법인 등의 민법상 법인 외에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는 사업 형태인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설립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협동조합 설립 기준은 대폭 축소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연합회 설립 가능 등 경제적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주식회사와 얘기를 하는데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출자금 제한이라든지 설립 요건이 완화가 됐잖아요. 실제 변화들이 좀 체감하는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상법의 주식회사는 출자를 많이 한 투자자가 어떤 소득의 배분이 많이 돌아갑니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동조합은 1인 1표제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금 비교하신 대로 주식회사는 투자한 만큼 자기가 배당을 가져가는 건데 주식회사와 상관없이 이제 협동조합은 무조건 1인 1표 의결권을 갖게 되고 이익 배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나 일반 기업과는 달리 많은 소득을 축적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 소외계층을 많이 이렇게 고용에 창출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리가 물론 영리를 내야 되겠지만 영리가 주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또 자활 기업 이 이름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과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런지요? 예, 협동조합은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로 예.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자원이 주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그 표로 나왔습니다만 단어들이 보면은 이제 공헌이라든지 기업, 향상, 공동체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에요. 네. 그 부산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협동조합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어떤 부산만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기업들입니까? 어떤 기업들이 좀 보이고 있는지요? 네, 저희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금년도로 만 10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회사가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업종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의 유형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형들이 모여서 학교 협동조합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주체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디서든 협동조합을 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뭐 한계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좀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부산 경제 주축이 되고 또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전환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협동조합협회 손정현 협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